임차인 위에 창조주가 있고 건물주. 건물주가 있고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로 소유자분께서 책임을 과연 그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그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죠. 이렇게 소유자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 꼬박꼬박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쿠키형 부동산의 이재욱 교수님과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보험의 전문가, 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가 우리 구자한 팀장님 모시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이익을 얻는 것과 그리고 또 뭐예요? 손실을 방어하는 것 양쪽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수익을 얻고 싶은데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요즘 어떤 데서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되는지 뭐 이제 뭐 트렌드가 코로나19에 대한 네네. 부분도 있고 또 정부의 아주 강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것이 계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조금 신중해야 되고 조금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주거용 부동산 쪽에서 좀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이 수익형 부동산과 연관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 아주 관심이 좀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꼬마 빌딩이요? 네. 네, 갖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죠? 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수익성 부동산의 대표적인 건데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이런 빌딩을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일정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네, 보통 뭐 꼬마 빌딩 뭐 크게 넓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매달 나오는 그 월세, 임대 수익이 나오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린 생활시설 건물들, 1층에 한 음식점들이 있고 그리고 2층에 업무시설 혹은 또 뭐 3, 4층에 이렇게 사무공간이 있는 곳들에서 4층 내외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뭐 대략적으로 금액은 시세 금액으로 한 2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통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꼬마 빌딩은 사실 일반인들이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투자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보편적인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보통 이들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 연예인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스포츠 관련 쪽에 건데 뭐 스타분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IT와 관련된 또 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창업을 하셔갖고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하신 분들 또 대기업 임원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통들 보게 되면 이제 매달 나오는 그 임대 수익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보통들 구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시세 차익에 대한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자녀분들에게 이제 뭐 증여 관련된 부분을 할 때 좀 약간의 절세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모든 그 자산이 좀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주거용 부동산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고 뭐 토지 투자도 이렇게 하고 해서 다양한 그 자산을 관리할 때 포트폴리오 차원에도 하게 되고요. 네네. 다섯 번째는 또 담보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소유와 이용에 대한 가치를 좀 이렇게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보통들 이런 꼬마 빌딩 수익형 부동산을 찾고 있는 트렌드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은퇴하고 나신 분들이 목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제 이후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소득을 얻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도 투자들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수익이 꼬박꼬박 잘 나와야지 그죠?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이후의 인출 전략 삶이 매우 중요하죠. 네, 인출.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그 베스트한 케이스죠. 꼬박꼬박 나온다면. 근데 꼬박꼬박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불의의 사고 같은 거 가장 대표로 화재가 날 수 있을 것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불이 화재 나서 같은 거. 네. 면 그죠 월세를 못 받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미리미리 고려해야 될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원래 계획대로 매달의 수익을 통해서 내가 노후라든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지까지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현명하게 지키고 유지하려면 어떤 안전장치를 갖춰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유자분들이
이제 임차를 놓고 본인이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임차자가 다 보험을 들어놨으니 나는 따로 보험 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하. 네. 그러네. 이렇게 소유자도 당연스럽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어도 내가 여기 거주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걸 나는 내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럼요. 네. 만약에 소유자분께서 노후화된 꼬마 빌딩을 구입을 하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 거고요. 그건 당연히 소유자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죠. 임차인의 또 의무 가운데 보게 되면 차입 지급의 의무가 있다든지, 두 번째는 임차물에 대한 보관 의무가 있다든지, 세 번째는 임차물의 반환 의무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반환 의무에 관련된 원상 회복에 관련된 것도 그러면 중요하게 또 이렇게 보험과 연관성을 갖고 얘기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어도 화재가 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려놔야 되는 의무가 발생해요. 오호, 근데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화재가 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과연 그 돈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꼬마 빌딩을 머릿속으로 한번 이미지를 연상시켜 보면 이 빌딩을 갖고 있는 소유주는 여기 거주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와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임차자도 여기에 대해서 불이 나면 내가 원상복귀하기 위한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듀얼로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배상 책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배상 책임 같은 거.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네. 우선은 소유자분께서 가입을 하셔야 될 부분은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도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게 배상 책임이에요.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 이런 것들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은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보통 합니다. 그렇죠. 보통 전유하는 자기가 사용 매장 같은 것들만 네. 낼 건데. 그런데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미끄러울 때 계단이나 복도 혹은 승강기 혹은 화장실 이런 곳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이럴 때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바로 소유자분께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소유자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꼭 가입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요. 물론이죠. 화재 보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야죠. 근데 또 승강기 있는 건물들이 좀 꼬마 빌딩에 많은데 승강기 관련된 것도 이렇게 의무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작년부터 의무화가 됐고요.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승강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반드시 의무 보험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승강기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죠. 근데 의무보험이라는 건 국가에서 들어라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네.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은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그러한 것을 배상을 피해자가 제 시간에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가 그러한 큰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정부는 피해자도 구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소유자도 승강기 소유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화를 했고요. 네네. 의무화다 보니까 만약에 가입을 안 하실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안 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시는. 그러니까 빨리 가입해. 그럼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가요? 보험료는 대략 5층 정도 건물로 네네. 치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되게 저렴한데 저렴하네요. 네, 문제는 다른 의무보험 대비해서 네네.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은 의무보험이 되게 작습니다. 작다는 건 보상액이 작다라는 거 네. 기준이? 1인당 8천만 원. 1인
한 사람이 만약에 사망했을 때 지급해주는 그렇죠. 보상금이 8천만 원. 8천만 원. 그리고 대물은 1,000만 원이 의무보험이다 보니까 아하. 의무보험만으로 솔직히 부족해요. 보험회사는 최대 10억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소유자분께서는 나중에 자기가 자기 돈으로 나갈 것에 대비해서 네네네. 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으실 것을 저는 권장을 하죠. 맞네요.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미리 들어서 과태료도 내지 마시고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승강기 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됐을 때도 맘 편하긴 좀 그렇지만 걱정 없이 보상을 하고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잘 갖춰 놓으셔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꼬마 빌딩을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글쎄요, 성공의 투자 비결, 꼬마 빌딩의 투자 3대 성공 요인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네. 이게 보통 매입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보유할 때가 있고 매각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매입할 때는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타당성을 잘 검토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임차 플랜을 세워서 공시를 아주 줄이는 운영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매각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그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들 우리 이런 얘기들 6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서 들어보셨어요? 임차인 위에 자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가 있고 건물주 위에 또 있어요?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제가 한번 좀 알아봤어요. 또 명언을 또 남기시네요, 제가 항상 교수님. 명언을 남기잖아요. 맞아요. 예, 오늘 네. 묵념 안 했는데 명언을 남기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물주 위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 위에 뭐라고요? 네. 네. 아무튼 자 어쨌든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잘 분석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이 닥쳤을 때 제대로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양쪽을 균형 있게 의사결정 내리는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사결정 내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